네, 이번에는 정규식 표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일단은 정식 표현의 정의가 중요해요. 정의는 그러니까 왜 쓰는 거냐면 문자열이 여러 개 문자열이 있는데 그런 문자열을 한꺼번에 지정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의 정의로. 그렇다면은 그 문자열들의 공통적인 패턴을 찾아서 일반 규칙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규칙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열의 공통된 규칙을 일반화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메일 주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메일 주소에서 이메일 아이디를 뽑으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뭐 이런 식의 이메일 주소를 쓸 거고 어떤 사람은 뭐 이런 식의 이메일 주소를 쓴다고 칩시다. 뭐 언더바가 있을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기존에 문자열 추출은 우리가 서브스트링 함수로 사용했잖아요. 근데 서브스트링은 위치 기반으로 몇 개란 말이에요. 근데 모든 행마다, 즉 각 사람의 이메일 아이디의 요 랭스는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전달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얘네들을 다 뽑기 위한 개수가 다 다르니까. 물론 골뱅이의 위치를 잘 활용하면 그 위치보다 1 작은 값이 결국 추출 개수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서브스트링을 활용해서 이 앞에 있는 이메일 아이디만 추출하면 되긴 하지만 역시 표현식이 꽤 복잡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서로 다른 하지만 공통적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 문자열들을 하나의 규칙을 발견해서 이 규칙으로 얘네들을 동시에 추출하고 치환할 수 있다면 조금 더 표현식이 심플해지겠죠. 네, 그래서 만든 게 정규식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규식 표현은 우리가 SQL에서는 REGXP로 시작하는 함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함수일 텐데 replace지만 REGXP replace, 즉 정규식 표현을 사용해서 문자열에 대한 치환이나 삭제를 도와준다는 얘기고, 서브스트링 문자열 추출이죠. 추출이지만 정규식 표현식을 사용해서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 문자열을 추출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뒤에 정리가 되어 있지만 REGXP instring, 그리고 뭐 count, 그 다음에 like 이런 것들인데 사실 다 똑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고 다만 그래서 어떤 표현을 전달해야 될까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아래에 정리해놨는데 하나씩 꼼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자, 숫자, 특수교를 지정하는 표현식입니다. 즉 여러 문자를 한꺼번에 삭제한다거나 여러 특수기호를 한꺼번에 치환한다거나 이런 표현식인데, 설마 여러 특수기호를 우리가 전체 삭제해야 된다고 했을 때 이 특수기호 전체를 다 일일이 지정하고 있진 않으시겠죠? 따라서 이런 특수기호 여러 개를 하나의 패턴으로 표현할 수만 있다면 조금 더 여러 특수기호를 지정하는 표현식이 좀 간단해질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역슬래시로 시작하는 것과 이렇게 대괄호로 시작하는 표현식인데 언어마다 둘 다 지원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SQL에서는 모두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둘 다 알고 계시면 좋은 표현이고요. 자, 일단 역슬래시로 시작하는 애들은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분하는데 소문자의 정반대가 대문자 집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즉 역슬래시 D는 디짓, 숫자인데요. 숫자를 지정하는 건데 이거의 반대, 즉 여집합이죠. 여집합이란 얘기는 숫자가 아닌 모든 것, 즉 뭐 한글, 영어, 특수기호, 공백 이런 것들이 대문자 D에 포함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W는 글자인데요. 소문자 W는 글자예요. 여기서 말하는 글자는 뭐 영어일 수도 있고 숫자일 수도 있고 한글일 수도 있습니다. 그치만 우리가 보통 여러 특수기호 중에서 이 언더바라고 하는 애가 뭐 이메일 아이디 같은 데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글자와 함께 사용하는 특수기호이기 때문에 이 소문자 W에는 이 언더바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문자 W는 얘네를 제외한 나머지잖아요. 그럼 글자가 아닌 모든 건 뭐가 있겠어요? 언더바를 제외한 특수기호, 그리고 공백인데요. 주의하실 거 여기에 언더바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주의하시고요. 자, 그리고 S는 공백, T는 탭, N은 엔터. 이렇게 많이들 또 알고 있는 표현이죠. 조금 더 직관적으로 좀 보면은 디짓, 알파, 그 다음에 알럼, 알파와 넘버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숫자와 문자, 그리고 펑츄에이션의 약자죠. 특수기호.
따라서 어떻게 보면 얘도 특수기호를 지정할 수가 있는 그런 표현이긴 합니다만 언더바가 제외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언더바를 포함한 모든 특수기호를 이렇게 지정하고 싶으실 때는 오히려 얘를 사용하는 게 더 적합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반복 횟수를 지정하는 표현식입니다. 즉, 하다 보면은 문자가 3번 이상 반복되는 패턴 혹은 문자 뒤에 숫자가 2개 있는 패턴 이런 식으로 횟수를 지정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물음표를 보시면은 0회 또는 1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A, 대문자 A, 물음표란 얘기는 A가 있어도 되고 하나 있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BA라고 한다면 B라고 하는 것 뒤에 A가 있어도 되고 하나 대신 없어도 된다는 얘기는 B 자체만으로도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A가 없어도 되니까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B는 무조건 있고 A가 물음표야. A가 있어도 되고 대신 있으려면 하나 있어야 돼. 없으려면 없어도 돼. 이런 느낌. 그래서 0회라는 표현은 없어도 됨을 같이 포함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별표는 0회 이상이에요. 즉 없거나 1회 이상 반복되거나. 자, 근데 플러스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이제 필수죠. 그러니까 얘는 선택을 포함하고 있다면 얘는 필수라서 무조건 1회 이상이 포함이 된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나는 정확하게 숫자가 4번 반복 이렇게 뭔가 횟수를 정확하게 지정하고 싶을 때는 중괄호를 사용해서 n회라고 하는 정확한 횟수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n회로부터 그 이상을 모두 포함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n회 이상이 될 텐데 즉 예를 들면 4회 뿐만 아니라 4회 이상이니까 5회, 6회, 7회 이런 것들을 모두 포괄하는 표현은 이렇게 컴마 하나 써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n, m을 중괄호 안에 쓰게 되면 n회 이상, m회 이하가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어떤 a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돼 있다면 a가 2번 반복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a가 3번 반복되기도 하는 이 모든 표현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2회 이상, 3회 이하. 자, 이렇게 반복 횟수와 관련된 내용 출제 굉장히 많이 되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 개 패턴을 하나로 묶어서 전달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바로 대괄호인데요. 대괄호를 많이 헷갈려 하세요. 일단 여러분 이 대괄호에는 이 대괄호 자체는 한 글자예요. 대괄호 자체가 한 글자고 그렇다는 얘기는 대괄호가 2개가 있다는 얘기는 2글자입니다. 근데 이 한 글자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가능성 있는 패턴을 여기 다 정의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A, B라고 쓰시게 되면은 A 또는 B 한 글자란 얘기가 되겠고요. 근데 우리가 대괄호 안에 이 하이픈을 써서 앞뒤에 어떤 글자를 쓰게 되면 뭐부터 뭐까지라는 범위를 표현하는 특수기로서 해석이 되거든요. 따라서 소문자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대문자 전체를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대소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영문 한 글자라는 표현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렇게 하면은 소문자라 그랬죠? 근데 이어가지고 공백 없이 이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한 글자인데 이런 애들이 모두 표현이 가능해 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대소를 구분하지 않다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길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렇게 줄여서 반대는 안 돼요. 여기가 대문자, 소문자 이런 형식으로 전달하게 되면 대소를 구분하지 않는 영문 한 글자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한글이라고 하는 걸 추출해야 된다라고 할 때도 한글을 일일이 모든 발생 가능한 한글의 조합을 다 전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는데 우리가 한글의 특성상 자음과 모음이 결합이 되니까 가장 작은 결합체는 가고 그 다음에 가장 큰 모음 자음의 결합이 애매하죠. 그래서 hit이라고 할 수도 있고 힝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건 캐릭터 셋에 따라 hit이 만약에 해석이 안 된다면 힝이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튼 한글 한 글자를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서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근데 문제는 이 대괄호가 어떤 한 글자를 표현하기 위한 그러니까 포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였는데 요 뒤에 배우는 요 캐럿 기호가 시작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시작 기호가 안에 붙게 되면 안에 있는 모든 글자를 제외하고 라고 해석을 해요. 따라서 이렇게 쓰게 되면 A 또는 B를
제외하고란 얘기거든요. 그럼 이거 A, B로 해석하지 않음을 주의해 주세요. 대괄호 안에 들어가는 건 다 한 글자 단위를 의미하는 거라서 이렇게 하게 되면 A, B, C라고 읽으시면 안 되고 A 또는 B 또는 C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글자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글자를 표현하는 거라서 한 글자씩 읽어야 돼요. 이렇게. 따라서 A 또는 B를 제외하고 라는 해석을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타 표현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표현식은 이제 그 외 표현식으로서 조금 더 다채로운 그런 표현을 가능케 해주는 기호들인데요. 뭐 아까 봤었던 캐럿 기호는 시작의 의미를 갖습니다. 예를 들면 그냥 위치 상관없이 A를 추출할 목적이 아니라 꼭 맨 앞에 있는 A를 추출해야 된다면 A로 시작하는 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 나는 꼭 끝에 있는 A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기호인 달러를 사용해서 A 달러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거 이렇게 쓰는 분들이 계신데 말 그대로 끝에 있어야 의미가 있는 기호거든요. 네, 그래서 얘가 끝이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달러는 꼭 끝에 써주시는 거 주의하시고 시험 문제에서는 이 두 개가 또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A로 시작하는 이라는 패턴과 B로 시작하는 패턴을 같이 묶고 싶다 이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A 또는 B로 시작하는 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A 또는 B를 해놓고 이렇게 쓰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냐면 항상 이렇게 앞에서부터 읽기 때문에 자 그럼 A로 시작하는 이라고 먼저 읽고요. 또는 B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시작이라는 기호가 B에 전달되지 않아요. 따라서 A 또는 B를 먼저 해석을 한 다음에 이 캐럿 기호를 이렇게 붙일 수 있게끔 전달하려면 왜 우리 4칙 연산자 중에서도 4칙 연산자 같은 거 전달할 때 우선순위 바꾸려면 이렇게 괄호로 묶으시잖아요. 따라서 그룹을 지정하기 위해서 즉 연산 우선순위를 변경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이 소괄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게 아니라 이건 잘못된 표현이고 A 또는 B를 먼저 해석한 다음에 이 덩어리로 시작하는 이라는 표현을 쓰셔야 이 두 개가 합쳐진다 이 얘기겠죠. 그래서 괄호가 꼭 필요한 순간을 꼭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escape 캐릭터라고 부르는데 자, 그러면 이런 기호들은 이미 정식 표현식으로 정의가 된 기호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기호들이 근데 그 텍스트에 있어. 예를 들면 뭐 달러라고 하는 애가 꼭 달러 1000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달러를 쓰게 되면 일반적으로 끝이라는 해석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문법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있는 그대로의 기호를 전달하고자 역슬래시를 앞에 쓰게 되면 바로 뒤에 있는 기호를 일반 기호화해요. 즉 특수기호로서의 즉 정규식 표현식으로서의 기호의 의미를 무력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뒤에 있는 규칙을 그냥 무시하고 싶을 때 이럴 때는 escape 캐릭터를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점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광범위한 표현을 가지고 있는데 숫자도 문자도 특수기호도 공백도 한 글자라면 모두 가능하다라고 하는 즉 한 글자의 모든 글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표현식입니다. 즉 엔터는 한 글자가 아니기 때문에 엔터를 제외한 모든 공백이나 특수기호를 포함한 모든 한 글자 자체를 점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예를 들면 점 플러스 이렇게 쓰게 되면은 무엇이 와도 좋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자의 패턴을 다 해석해요. 뭐 숫자여도 좋고 문자여도 좋고 특수기호여도 좋고 심지어 공백도 얘네들이 다 해석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광범위한 그런 기호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함수와 함께 이런 정규식 패턴을 사용하는 방법을 보도록 할 텐데요. 제일 먼저 서브스트링입니다. 자, 원래 서브스트링은 처음부터 몇 개 이런 위치 기반으로 추출을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위치 기반이 패턴 기반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정식 표현을 사용해서 이 두 번째 인수에다가 패턴을 전달하면 이런 패턴에 해당되는 문자열을 모두 추출해 주는데요. 네, 주의하실 거는 기존의 서브스트링이랑은 다르게 여러 개 옵션들을 추가로 전달 가능하고 생략 가능하다라는 의미로 제가 대괄호를 썼는데 어쨌든 이 네 번째 인수는 발견 횟수이기 때문에 이 발견 횟수가 디폴트가 1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만 쓴다 하더라도 내가 이런 패턴에 해당되는 문자를 모두 출력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하나만 추출해 준다라는 걸 꼭 명시하셔야 돼요. 즉
제일 먼저 스캔해 나가다가 제일 먼저 해당 패턴에 일치하는 문자열이 있다면 그 문자열의 일부를 이렇게 뽑아준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검색 위치도 나는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한 10번째서부터 문자열을 검사해가지고 이 패턴에 해당되는 그런 문자를 추출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검색 위치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옵션이라고 하는 거는 뭐 난 대소를 구분하지 않겠다. 아니면 이 패턴이 여러 라인에 거쳐서 이렇게 전달될 수가 있는데 이런 여러 라인, 다중 라인에 대한 패턴으로 전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뭐 M이라고 하는 옵션을 써도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보다도 추출 그룹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추출 그룹은 예를 들면은 제가 여러 가지 문자열들이 막 나열되는 상황에서 중간중간에 이메일 아이디 같은 애들을 뽑기 위해서 이메일 주소를 검색을 해야 돼요. 근데 이메일 주소와 이메일 주소가 아닌 그냥 일반 텍스트들이 이렇게 혼합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메일 주소를 먼저 특징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골뱅이 앞에 있는 얘를 가져와야 이메일 아이디가 추출이 될 거잖아요. 따라서 전체 패턴은 이렇게 지정을 하되 그 중에 일부 서브 그룹이라고 제가 표현했거든요. 일부 그룹을 순서대로 가져오고 싶다면 그 그룹 번호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통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자, 데이터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아이디라고 하는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출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만 추출해요. 자, 숫자를 이렇게 쓰게 되면 숫자 하나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렇게 쭉 가다가 숫자 하나를 만나면 스탑.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뽑아주는 거죠. 근데 여기는 숫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널로 나올 거고 역시 숫자가 없으니까 널로 나오고 숫자 하나가 나온 이유는 여기에 횟수를 우리가 더 추가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기 숫자 문자 그 다음에 언더바를 포함한 글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글자 하나를 뽑아주세요 라는 얘기인데 모두 글자가 다 있어요. 그죠? 근데 얘는 A 첫 번째 글자 뽑히겠죠? 왜냐면 서브 스트링은 해당 패턴을 만족하는 문자열들이 여러 개가 있다 하더라도 가장 먼저 발견되는 애를 추출해 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 대문자 W는 이거의 반대 집합이지 않습니까? 글자가 아닌 것이라고 하는 건 언더바를 제외한 특수기호 혹은 공백 이런 거라서 글자가 아닌 거가 있어요? 없죠? 있어요? 없죠? 있어요? 없죠? 왜냐하면 언더바는 사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했고 언더바는 여기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되죠. 근데 가다가 글자가 아닌 애가 있죠. 가다가 글자가 아닌 애가 있죠. 그러니까 뽑히는 거고 이런 펑츠는 조금 더 정확한, 즉 언더바를 포함한 특수기호를 지칭하기 위한 표현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특수기호를 만약에 언더바를 포함해서 지정하려면 이런 식의 표현이 조금 더 적합할 것 같다라고 얘기한 바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패턴은 얘를 포함해서 모든 특수기호를 추출해주고 있죠. 자, 이번에는 횟수 관련된 패턴을 좀 볼 건데 아까 이렇게 쓰니까 숫자 하나가 추출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D 플러스 하게 되면 플러스는 무조건 1회 이상 있어야 되니까 숫자가 하나거나 두 개거나 세 개거나 네 개거나 쭉 여러 개이면 연속적으로 다 뽑아라 라는 얘기라서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숫자가 모두 뽑히죠. 이렇게. 만약에 여기에 1, 2, 3이 있었다면 얘는 1, 2, 3이 뽑혔을 거예요. 그죠? 자, 마찬가지 영문 한자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한 글자라고 한다면은 나는 가다가 영문 다 영문을 만났죠. 그러니까 한 글자만 뽑는 거예요. 왜냐면 횟수를 지정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제가 플러스를 쓴다는 얘기는 여러 개가 나열되는 그 모든 과정을 뽑아오라는 얘기니까 얘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니까 하나. 여러 개가 다 영문이죠. 여러 개가 다 영문이 가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A만 뽑히는 거예요. 숫자는 영문 한자에, 그러니까 영문이라고 하는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죠. 마찬가지 얘도 B만 뽑히고요. 얘는 CC까지 가다가 특수기를 만남으로써 더 이상 이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딱 해석을 하고 CC가 뽑히는 겁니다. 네, 두 번째 횟수 관련 정규 표현을 보면은 플러스와 별표의 차이를 또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플러스는 필수예요. 무조건 1회 이상이라는 얘기라서 만약에 제가 A 플러스 하게 되면은 A가 무조건 하나 이상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A 별표하게 되면 별표는 0회 또는 1회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A가 필수는 아니에요. 즉 A가 있다면 여러 개가 돼도 되겠지만 A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표현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면 아이디가 이렇게 있는데 한 글자가 무조건 영어 소문자가 있어야 되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첫 번째 표현은 여기 숫자지 않습니까? 숫자가 무조건 두 번째 글자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여러 개여도 상관은 없다는 거죠. 이런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쓴 거고요. 밑에는 역시 한 글자의 영문이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이거는 횟수를 표현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두 번째부터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문으로 돼 있는 애 하나가 와도 되고 아니면은 나는 숫자가 와도 되고 여러 개 와도 된다. 하지만 없어도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처음부터 뽑아요. 영문 한 글자인데 숫자가 무조건 표현돼야 되니까 이런 애들은 숫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영어 한 글자에 숫자 하나의 조합이 하나라도 있다면 근데 여기 플러스를 썼으니까 가능한 걸 다 읽어요. 즉 숫자가 여러 개의 상황을 다 읽어서 숫자가 더 이상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읽겠고요. 얘도 영문 한 글자의 숫자가 안타깝게도 하나밖에 없어서 이렇게만 뽑히는 거죠. 마찬가지 A 별표도 있을 때는 똑같아요. 있을 때는 여러 개를 다 같이 해석해 주세요라는 얘기인데 문제는 이 부분 없어도 뽑힌다는 거예요. 숫자가 없어도. 왜? 얘는 이게 필수거든요. 그래서 영문 한 글자를 일단 뽑아. 뒤에 숫자가 있으면 숫자까지 같이 뽑고 없으면 하나만 뽑아.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와 별표의 차이는 필수와 포함에 대해서 필수와 선택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기호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또 중요한 기타 표현을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캐럿 기호 시작의 의미를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 두 개 차이점 먼저 보시면 그냥 A를 뽑아이기 때문에 위치 상관없이 A가 있다면 뽑는 거예요. 근데 가장 먼저 발견되는 A 하나만 뽑는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뽑히는 게 아니고 얘도 뽑히고 위치 상관없이 A가 저 끝에 있더라도 뽑혀야 돼요. 위치 상관없이. 하지만 얘는 맨 앞에 있는 A만 뽑힌다는 거예요. 한자. 이거 주의하세요. 뒤에 A 뒤에 어떤 패턴을 저희가 정의하지 않기 때문에 한 글자를 뽑으란 얘기고 맨 앞에 있다면 뽑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만 뽑히고 얘네들은 처음 A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뽑히는 거예요. 구분 잘 해주시고. 자, 요거 볼까요? 근데 나는 A로 시작하는 단어 자체를 뽑고 싶어.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는 A 하나만 뽑았잖아요. 그러면 그 뽑으려고 하는 뒤에 있는 패턴까지도 모두 전달해 주셔야 돼요. 즉 A로 시작하면서 뒤에 점이 뭐라 그랬어요? 무엇이든 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든 와도 좋다. 그리고 플러스니까 무엇이든 무조건 1회 이상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니까 얘는 A 단독으로는 사실 불가한 거예요. 왜냐면 플러스가 붙었으니까 A 시작 그 다음에 그 뒤에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얘는 안 뽑히겠죠. 뒤에 뭐가 없으니까. 근데 A로 시작하면서 뒤에 뭐가 있다면 끝까지. A로 시작하면서 뒤에 뭐가 있다면 끝까지를 추출해 주세요라는 의미로서 이렇게 되는 거고 아까처럼 A로 시작하지 않는 애들은 아예 추출이 안 되는 거죠. 자, 독특한 표현인데요. 캐럿과 달러 기호에 A가 있다면 A로 시작하면서 A로 끝난다. 즉 A로만 구성되어 있는 이 글자 하나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만 추출이 되죠. 네, 두 번째 기타 표현 보겠습니다. 역시 자주 헷갈려하는 부분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또는에 대한 전달, 그때 괄호가 필요한 경우. 자, 보시면은 A 또는 B라는 사실 표현을 하고 싶은데 잘못 이렇게 쓴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면 A로 시작이라는 얘기고 또는 그러니까 A로 시작하거나 아니면은 B를 포함하면서 점 플러스니까 여러 개가 뒤에 있는 상황. 그러니까 하나 이상의 글자가 B 뒤에 붙는 상황. 자, 그러면 A로 시작하는 이라고 하는 애를 뽑아야 되는데 한 글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로 시작하는 한 글자를 뽑는 거예요. 이렇게 뽑죠. 근데 얘는 A로 시작하는 애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안 뽑힐 것 같지만 또는 때문에 이 뒤에 있는 패턴이 해석이 되고 얘는 무조건 위치 상관없이 왜 헷교가 뒤로 전달되지 않는다 그랬죠? B, 그 다음에 B 뒤에 무조건 뭔가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가다가 B 뒤에 무조건 뭔가가 있죠. 근데 플러스니까 모두를 다 가져와. 왜냐면 1회 이상이니까. 그리고 B가 여기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모두를 가져와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뽑히는 거죠. 그래서 이 캐럿 기호가 B라고 하는 거에는 전달되지 않아서 B로 시작하는 이란 의미로서 해석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해 주시고요. 자, 다만 괄호를 우리가 써서 이렇게 썼다면 얘를 먼저 해석한다 그랬잖아. 즉 A 또는 B로 시작하면서 뒤에 있는 애들을 다 긁어와 라는 얘기니까 A로 시작하고 A로 시작하고 A로 시작하고 그쵸? B로 시작하고 그러면 요 4개가 될 것 같은데 좀 결과 두 번째 보시면 얘가 출력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네, 역시 플러스가 붙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A 또는 B로 시작하는 건 좋은데 무조건 뭔가가 하나 있어야 돼. 공백이더라도. 그렇지만 얘는 한 글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플러스가 붙었으니까. 자, 여러분 이 두 개는 완전히 같은 표현인데요. 제가 이렇게 안에 들어가게 되면 A 또는 B라고 해석해야지 A, B로 읽으시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A 또는 B, 말 그대로 A 또는 B.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A 또는 B 하실 때는 좌우에 뭐 어떤 패턴이 추가적으로 붙는다라고 하는 반드시 괄호를 써주시면 좋겠고요. 이건 이미 묶여 있으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A 또는 B로 시작하는 이란 의미가 역시 동일하게 성립이 됩니다. 네, 기타 표현 세 번째 예제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대괄호라고 하는 거는 한 글자고 이 한 글자를 표현하는 패턴들을 여기 안에 정의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캐럿 큐를 쓰게 되면 얘네들 빼고란 얘기란 말이죠. 즉 A, B가 아닌 애들을 뽑아라 라는 얘기로 해석하면 되고요. 뒤에 숫자를 그러니까 횟수를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는 한 글자만 추출하게 되는 거고 처음 발견된 A, B가 아닌 애 없죠. A, B가 아니네 한 글자, A, B가 아니네, A, B가 아니네, A, B가 아니네 이렇게 한 글자씩 뽑히는 거고 자, 이 두 가지 구분을 좀 잘 해주실 필요가 있는데 얘는 대괄호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한 글자를 지정하는 패턴이 다양해지는 거예요. 즉 영문 또는 숫자면 여러 개 나열돼도 돼.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닌 애들이 나올 때까지 다 가져가는 거거든요. 근데 한 개 이상이니까 뽑히죠. 여러 개 뽑히죠. 근데 가다가 숫자까지는 괜찮은데 언더바가 있으니까 안 되는 거고 가다가 물결이 있으니까 안 되는 거고 가다가 느낌표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세자, 두자가 출력되는 건데 근데 요거는 좀 독특하게 무조건 한 글자, 첫 번째 글자가 영문이어야 돼요. 그리고 얘는 두 번째 글자가 꼭 숫자여야 되고 숫자는 여러 개 와도 된대요. 그럼 여러 개 오면 모두를 다 가져가라는 얘기인데 두 번째 글자가 꼭 숫자를 만족하는 건 얘네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여러 개여도 된다니까 숫자 여러 개까지 뽑아 라고 했으니까 얘는 뽑으면 안 되죠. 더 이상 숫자가 반복되지 않으니까요. 숫자 여러 개 여기 1, 2까지 뽑히게 되겠네요. 그래서 요렇게만 즉 첫 번째 글자가 영문이고 두 번째 글자가 꼭 숫자여야 된다는 규칙. 이거는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한 글자가 영문이나 숫자이면 돼. 그냥 그게 여러 개 나열되면 돼.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꼭 구분해 주셔야 되고요. 자릿수 제한이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서브그룹 추출 예제입니다. 서브그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패턴을 일단 검사를 한 다음에 이 패턴이어야 돼. 근데 이 패턴을 전부를 추출하는 게 아니라 일부를 추출하고 싶을 때 이걸 서브그룹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걸 뽑고 싶어, 두 번째 서브그룹을 뽑고 싶어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할 때 맨 마지막 인수에 서브그룹 번호를 써주시면 되는데 아시다시피 앞에 인수들이 위치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이런 애들을 모두 표현을 해야지만 서브그룹 번호를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패턴을 추출하되 처음부터 처음 발견된 이건 옵션 자리라서 옵션이 없다면 널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이메일 주소를 일단 특징화 시킨 다음에 그 중에서 이메일 아이디를 뽑는 문제인데요. 이메일 주소는 무조건 골뱅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사실 골뱅이 앞뒤에 뭐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보통 숫자나 뭐 언더바, 영문, 대소 쭉 들어가고 뒤에는 또 이런 점들이나 뭐 슬래시 뭐 이런 애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 애들을 다 일일이 지정하기가 싫으면 그냥 골뱅이 앞에 무엇이 와도 상관없어. 여러 개. 무엇이 와도 상관없어. 여러 개. 다만
글자가 없을 수는 없으니까 플러스라고 하는 걸 쓴 거예요. 근데 이런 패턴을 검사를 해서 일단은 이메일 주소를 찾은 다음에 그 중에서 얘를 뽑아가겠다라고 한다면 괄호를 써서 서브 그룹을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이 서브 그룹 번호를 맨 마지막 인수에 전달하게 되면 얘네만 뽑힌다는 거예요.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서브 그룹의 추출이다 라고 하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네, 앞에서 우리가 서브 스트링 함수 사용해가지고 여러 정규 표현을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는가 이런 걸 고민했었잖아요. 나머지 함수들도 다 똑같아요. 리플레이스면 우리가 알던 것처럼 치환, 삭제하는 거고, 인스트링이면 위치 찾는 거고, 카운트면 개수 구하는 거고, 라이크면은 그런 패턴을 포함하는 행만 선택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리플레이스 먼저 보면은 찾을 문자를 바꿀 문자까지 똑같아요. 바꿀 문자를 생략하면 삭제되는 것도 동일하고, 정식 표현은 여기에 쓰는 거고요. 즉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 애를 찾아서 뭐 바꾸거나 삭제해 라는 얘기고, 나머지들이 추가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옵션들이겠죠. 검색 위치라던가, 리플레이스는 일반적으로 모든 문자열을 다 치환해요. 아까 서브 스트링은 제일 먼저 발견되는 애만 추출했잖아요. 근데 리플레이스는 이런 패턴에 해당되는 모든 문자열을 다 치환하거나 삭제한다. 하지만 나는 첫 번째 혹은 두 번째라고 하는 애를 찾아서 치환 삭제하겠다라고 한다면 횟수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정규식 표현식을 사용한 문자열 삭제 예제를 볼 텐데, 일단은 리플레이스는 모두 삭제하는 거예요. 하지만 횟수를 제한한다면 몇 번째 발견된 패턴만 삭제하겠다 혹은 치환하겠다가 가능하다 그랬죠? 자, 일단 A 또는 B 한 글자라고 해석하시면 되는데, 근데 한 글자이더라도 모두 삭제해버리니까 A 또는 B를 다 삭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A 또는 B가 아닌 애들만 남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삭제되겠죠? 근데 두 번째는 A 또는 B가 아닌 애들을 삭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 또는 B가 아닌 애들 삭제하면 A, B만 남겠죠. 그래서 A, B가 다 남은 케이스가 되는 거고. 자, 똑같이 A 또는 B를 삭제를 할 건데, 삭제할 건데 두 번째 발견된 이에요. 즉, 삭제할 게 없죠. A 또는 B 중에 두 번째 발견된, A 또는 B 중에 두 번째 발견된, 두 번째 발견된, 두 번째 발견된. 요런 애들 하나가 삭제가 되는 게, 왜? 두 번째라고 딱 지정했으니까. 요런 애들이 삭제가 되는 게 횟수 제한으로 가능하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인스트링 함수입니다. 역시 찾을 문자열에 여기 정규 패턴을 전달하면서 요 정규식에 해당되는 문자열의 위치를 리턴하는 거죠. 인스트링 함수니까. 그래서 동일하게 써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 시작 위치와 발견 횟수 전달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가 요거 특수기호잖아요. 특수기호 한자를 얘기하는데 특수기호 한자 단위로 가장 먼저 발견되는 특수기호의 위치를 리턴해 주겠네요. 없죠? 요건가요? 네, 그러면 1, 2, 3, 4라고 하는 위치는 항상 여기부터니까. 그럼 주의하실 게 얘는 언더바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역슬래시 대문자 W에는 언더바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특수기호 역시 네 번째 있고요. 얘는 세 번째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특수기호 하나의 위치를 리턴해 준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고, 만약에 제가 이런 식일 수 있죠. 특수기호가 여러 개. 그러면 이 여러 개 중에 누구의 위치를 리턴하냐면 어쨌든 제가 하나라고 했잖아요. 하나라고 했으니까 특수기호 하나가 처음 발견된 것의 위치. 근데 여러 개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요렇게가 묶어서 여러 개니까 시작 위치는 항상 여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점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regexp like 함수인데요. 우리가 like는 where절에 써서 어떤 패턴을 검사할 때 썼었던 패턴 요산자였잖아요. 마찬가지 regexp like도 where절에 써서 이 결과가 참 거짓인지를 리턴해주는 그런 함수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찾을 문자열의 정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제 볼게요. id에 A 또는 B로 시작하는 이라는 조건을 썼으니까 이런 애들만 남기고 나머지들은 생략하세요란 얘기겠죠. where절에 썼으니까요. 따라서 A 또는 B로 시작하는 애들만 출력되고 있고요.
이 테이블의 마지막 행이 아마 CC 어쩌고인데 요 행은 A 또는 B로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생략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른 함수와는 다르게 where절에 써서 자체만으로 true, false를 리턴해주는 그런 조건 형태의 함수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count는 문자열의 패턴을 가지고 해당 패턴에 만족하는 문자열의 count니까 횟수를 리턴해 주는 거겠죠? 위치가 아니고. 그래서 마찬가지 여기에도 정규식 표현 가능하고요. 역시 시작 위치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예제 바로 보면은 A 또는 B의 count니까 A 또는 B가 몇 개냐라는 거예요. A 또는 B 한자요. 얘 하나요. 그리고 얘는 A 또는 B니까 4개요. A 또는 B니까 3개요. A 또는 B 2개. A 또는 B 얘죠? 자, 근데 얘네는 A 또는 B가 아닌 애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쓴 애들을 제외한 나머지의 개수를 세면 되거든요. 그러면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얘는 하나, 둘, 3개.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자를 저희가 플러스를 쓰지 않고 한자를 전달했기 때문에 한자 단위가 카운트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 이 전체가 카운트가 되는 거죠. 전체가. 그래서 횟수를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도 카운트의 전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 교재에 있는 문제 몇 개 발췌했는데요. 네, 문제 풀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생긴 2개의 행이 있는데 여기서 replace를 써서 요거를 세 번째 인수를 안 썼으니까 삭제하라는 얘기인데 A가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그 뒤에 X 또는 Y가 여러 개 있는 상황, 그러니까 자릿수를 제한하지 않았고요. 근데 X 또는 Y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조건 역슬래시 점을 쓴다는 얘기는 점이 왜 한 글자의 모든 것의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일반 기호처럼 해석해서 정말 점이 있어야 된다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A로 시작하면서 X 또는 Y가 쭉 나열되면서 점으로 끝나는 단어를 얘기하는데 리플레이스는 모두 삭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렇게까지 모두 삭제를 할 것 같고 역시 A로 시작하면서 모두 삭제하되 근데 이렇게 가면 AXA라고 하게 되면서 얘는 점을 가지고 있지 않죠. 항상 점을 포함해야 되는데 건너뛰고 얘는 A로 시작하면서 X나 Y가 여러 개 근데 하나 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문자는 또 해당 패턴에 포함이 되네요. 그러니까 얘네들 다 삭제해버리니까 AX만 남는 상황이고요. 마찬가지 얘는 남기고 AX 반복 이렇게를 삭제하고요. 근데 얘는 역시 A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시작값으로 여기까지 삭제가 되고 있지 않다가 A로 X 또는 Y로 근데 점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도 삭제되지 않고 A로 X 또는 Y 점 이렇게가 삭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애들은 A, X, Y, Y, Y 점 AXY 이렇게 해가지고 두 번째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역시 리플레이스로 세 번째 인수 쓰지 않았으니까 삭제인데 순서대로 해석해야 돼요. 괄호를 쓰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AB라고 읽으셔야 되고요. AB를 삭제하라는 얘기예요. 또는 C가 여러 개니까 C가 하나든 2개든 3개든 연속적이면 지우라는 얘기니까 C를 다 지우라는 얘기와도 같죠? C를 다 지웠고 AB도 지우래요. 근데 A 또는 B가 아님을 주의하셔야 돼요. 남아있는 애는 A, 공백 B, 공백 BBB니까 네, 요게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서우싱 문제인데 횟수를 발견 횟수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스캔해서 세 번째 발견된 얘는 대문자 A, 소문자 제 썼으니까 요게 대소 상관없이 영문이란 얘기인데 영문으로만 구성된 단어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하나, 두 번째, 세 번째니까 네, 커맨드가 되겠습니다.